자,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부탁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냐면 그 다른 사람 대신에 대신 받아주는 소득이에요. 그 어떤 거냐 하면 질문 하나를 볼게요. 저는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최근에 한 선배가 부탁을 했는데 본인은 지원금 받는 게 있어서 소득이 더 잡히면 안 되니 대신 소득을 받아달라는 말이었습니다. 3.3%를 떼는 소득이라 연말정산에도 잡히지 않아서 괜찮을 거라는 말을 합니다. 1,000만 원 정도 된다는데 부탁을 거절하기도 뭐하고 동시에 뭔가 찝찝하기도 합니다. 부탁을 들어줘도 저한테 불이익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주위에 보면 이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대부분 보면요. 이렇게 소득이 더 잡히면 안 되는 이유들이 뭔가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이나 아니면 혜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소득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소득이 안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요거를 원천 징수를 하게 되면 본인 소득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 하여튼 여러 가지의 이유로 요런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요구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사연에 나오신 분은 직장을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이 있으시죠.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사업소득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3.3% 원천 징수를 한다는 건 이거는 세법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속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분은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사업소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회사에서 받는 급여 외에 사업소득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좀 살펴봐야죠. 그래야 이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테니까요. 대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세금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4대 보험 중에 건강보험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요건 이제 회사와의 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먼저 이제 세금적인 문제를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업소득이라고 부르는 건 요렇게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보통 자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사업자 분들이 있고요. 좀 전에 질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3.3%를 원천 징수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프리랜서들의 사업 소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없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사업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부가가치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치세 신고를 생략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 질문에서 나온 것처럼 3.3% 원천 징수를 하는 사업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고요. 종합소득세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적인 문제에서는 이 종합소득세를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세율을 먼저 볼게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가지고요. 최대 45%의 세율을 적용하죠. 여기에 이제 지방세가 포함하게 되면 10%가 추가되니까 48.5%가 최고가 될 거고요. 최저는 6%니까 6.6%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세율이 될 겁니다. 이걸 왜 보게 되냐 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을 거예요. 그 세금이 여기에 어느 구간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24%의 세율을 적용받는 연봉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근로소득에다가 사업소득이 추가됐을 때 요 사업소득은 여기 24%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근로소득으로 6%에서 24% 구간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추가된다 그러면 여기보다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00만 원에 3.3% 원천 징수하는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고할 때 해봐야 되겠지만 경비율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을 70%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300만 원이 남을 거고요. 여기에 최소 24%의 세율을 이 사람이 적용받는다 그러면 72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더 낼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게 되면 한 80만 원 가량 되겠죠. 근데 기존에 3.3%를 낼 때 여기에 이제 3%는 소득세고 뒤에 3.3%가 붙는 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얘기니까 약 한 33만 원의 세금을 이미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이분은 대략적으로
한 40만 원, 50만 원 이 정도의 세금을 더 내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소득 금액이 1,000만 원보다 많아지거나 경비율이 더 내려오거나 이렇게 되면 금액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질문하신 분처럼 직장인이신데 그런 사업소득이 더 생겼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추가적으로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고요.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기존의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연봉이 많을수록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은 더 많아지겠죠. 당연히 세율이 올라갈 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거로움이 생기죠. 기존에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근데 여기에 사업소득이 추가가 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는 이 연말정산을 아예 새로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추가되는 사업소득까지 합쳐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제 별도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외부의 세무사 등에게 맡기시게 되면 이제 세금에 대한 신고 대리 비용도 또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세금 정보로는 요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일단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로서 급여를 받을 때 직장보험료를 공제하죠. 이제 이러고 나면 뭐 별도로 내야 되는 건강보험은 없습니다. 근데 근로소득자가 이 근로소득자로서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보수의 소득월액보험료라 그래가지고 건강보험을 더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내용인데요. 직장가입자의 보수의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급여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를 더 한다는 얘기죠. 결국 이 사람이 추가되는 이 사업소득에서 2천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던 건강보험료 외에도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매월 내야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기준이 2천만 원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 질문에서는 직장인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직장이 없고 그냥 뭐 가정주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피부양자였다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피부양자였는데 소득이 발생하면 여기 피부양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건강보험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건강보험공단에 글을 가져와 보면요.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에 직장가입자에 의해서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그 다음에 보수 또는 소득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규정 이내에 들어와 있는 자를 얘기하면서 여기 주로 직장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조건에 보면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소득이 이렇게 생겨버리면 피부양자 자격에서도 벗어나게 되니까 건강보험 지역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쪽에는 추가적으로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피부양자라고 그러면 그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겸직금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그 회사를 다니시면 보통 회사들은 뭐 예를 들어서 취업규칙이나 아니면 근로계약서 속에 이런 겸직금지 조항을 넣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3.3%의 그 소득이 발생한다는 건 요거는 이제 사업소득으로 구성되고요. 그리고 프리랜서로서 어떠한 뭐 일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조항에 위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 우리나라의 직업 선택의 자유 때문에 법적으로 뭐 어떤 의무가 있는 뭐 이런 조항은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근로계약상의 업무에 어떤 문제를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겸직이라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그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를 따지기 전에 굳이 회사와의 관계를 껄끄럽게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전에 확인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뭐 여하튼 간에 뭐 이런 일종의 명의 대여겠죠. 소득자로서의 명의 대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불이익을 좀 뭐 몇 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안 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뭐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간혹 여기 보시는 것처럼 3.3%를 떼는 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잡히지 않아서 괜찮다는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맞죠. 연말정산에 잡히지 않는 건 맞죠. 이게 사업소득이니까. 근데 괜찮은 건 아니죠.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추가적으로 세금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여튼 이렇게 3.3% 떼는 소득이다 괜찮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나한테는 불이익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불이익만 있죠. 그러니까 이익되는 게 없습니다. 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요 선배와의 관계 정도가 이익인데 사실 그것도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세금이 더 나와서 더 나온 세금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돈을 요구해야 되는 단계도 오기 때문에 이렇게 금전적인 거래는 관계에 있어서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